안녕하십니까. 세월 속에 묻혀있던 명품을 만나는 즐거움 TV쇼 진품 명품 왕종글입니다. 쇼 감정단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옛날 선비에 잘 써진 글같이 격전 높은 개그맨 교수 김병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원 장승업의 그림처럼 힘이 넘치는 탤런트 장정희 씨. 안녕하세요. 진품 명품에서 선조들의 유물이 빛나고 이분은 재치가 빛납니다. 개그맨 김현기 씨.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전문 감정위원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TV쇼 진품명품 첫 번째 의뢰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임당의 생애와 예술을 쓴 노산 이은상 선생조차도 생전에 만나지 못한 신사임당의 그림. 우암 송철 선생의 성자대전에 기록된 발문만이 유일하게 그 존재를 말해줬는데 어디에서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신사임당의 미발견 그림이 진품명품에 소개된다. 만약 이것이 사임당 신씨의 진본이 확실하다면 그야말로 획기적인 발견이 아닐 수 없다. 그 유명한 노산 이은상 선생님. 사임당의 생애와 예술 이래 가지고 이제 이은상 선생님께서 지은 책이 있는데 이은상 선생님은요. 그 살아생전에 이 발문은 보셨는데 발문은 왜냐하면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 대전 책에 있으니까 발문은 보셨는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못 봐서 너무 애석하다는 글을 여기 남기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노산 이은상 선생님께서 평생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던 그림을 지금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작품이 진품이라면. 그건 아주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를. 되게 어려워서. 무슨 뜻이었습니까? 네, 하늘이 놀래고 땅이 지진을 일으키고.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요 위에 글씨는 우암 송철 선생의 발문이고 이 그림이 그 유명한 율곡 선생의 어머니 신사임당께서 그린 그림이다. 그러면 이제 우암 송철 선생의 발문을 한번 보는데요. 저는 그 깜짝 놀란 게 이게 차고 이 작품은 고 증찬성 이공의 부인인 신씨의 소작이다. 그 신사임당이 쓴 작품이다. 그 이 글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부분을 띄어 썼어요. 이렇게 띄어. 이제 원래 그 한자에서는 띄어 쓰지를 않거든요. 거의 임금에 관계된다든가. 이게 왜냐하면 송철 선생의 스승이 저 사계 김장생 선생이고 김장생 선생의 스승이 율곡 선생이기 때문에 그 자기 그 아주 진짜 스승이시죠. 율곡 선생의 율곡 선생의 아버님에 관계되는 글이어서 여기를 잠시 띄어 쓴 것 같아요. 존중하는 뜻으로. 그래서 이 글은 분명히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이다. 조선을 대표하는 여류 예술가 사임당 신씨. 그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에 조선의 대학자 우암 송철이 발문을 썼다. 우암은 사임당 신씨의 그림을 보고 과연 어떤 내용의 글을 썼을까? 사임당의 난초반. 이는 고 증찬성 이공 이원수의 부인 신씨가 그린 그림이다. 이 그림을 보니 손가락 끝에서 나온 그림도 이처럼 혼연히 자연스러워 마치 사람이 그린 것 같지 않다. 더군다나 오행과 원기가 모여서 진정한 조화가 이루어져 있다. 이 그림 하나만 봐도 신씨가 율곡 선생을 낳았음이 마땅하다. 이 그림이 인가에 굴러다닌 지 여러 해인데 백정이 애써 찾은 끝에 다시 영원토록 가전의 보물로 삼았으니 그 뜻이 간절하고도 지극하다 하겠다. 일찍이 들으니 율곡 선생은 겨우 말을 하게 됐을 때에 율곡 선생이 스스로 부모를 섬기는 그림과
당나라 장궁의 부대가 한 집에 살았던 그림을 그려놓고 단정히 앉아서 묵히 보았다고 한다. 그 그림이 다행히 남아있다면 이 천 밑에 붙여서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부인의 어머니됨과 선생의 아들됨이 실로 근원과 줄기가 서로 이은 것을 알게 하여야 할 것이다. 백족은 소홀히 하지 말지어다. 숭정 기해년 서달에 송시열이 외랑돼 있었다. 여기 보면 이제 고 증찬성 이공의 부인 신씨가 그린 것이다. 그 손가락 끝에서 나온 그림도 이처럼 혼연이 자연으로 이루어져서 마치 사람의 힘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하물며 오행의 정수를 얻고 원계 융화가 모여서 진정한 조화를 이룬 것이매리야. 율곡 선생을 낳았음이 마땅하다. 네. 멋있죠? 네. 우리 조상님들 멋있게 사셨어요. 표현도 참 이렇게 정중하고, 그죠? 사려 깊게. 이거 쓰시면서요. 네. 소주 몇 잔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딱 쓰시고 또 드시고. 그러니까 신사임당 그림을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그 양반이 자주 그린 게 이제 초충도인데. 초충도. 네. 풀벌레. 풀벌레. 여기 한 마리 있네요. 여기. 여기 메뚜기인가요? 뭐 사막인가요? 메뚜기 같네요. 메뚜기. 방학개비? 방학개비? 그래요. 여기 벌. 그림이 조금 세월이 느껴지죠, 그죠? 그래가지고 다 앉아. 빛이 좀 바랜 것 같기도 하고 빛이 많이. 아니 의뢰님은 안 앉으셨어요. 앉으셔도 돼요. 네, 그냥 앉으시죠. 같이 앉죠, 뭐. 네, 같이 보시죠. 뭐. 아니 뭐 우리가 무슨 뭐 놀이하는 거 별일 같아요. 없으시죠? 네. 근데 이제 그 초충도가 그 칼라로 돼 있는 그림이 많은데 이 그림은 오래돼서 그런지 그죠. 빛이 바랬나.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심사인당 선생님께서 채색화에 굉장히 관심이 그렇죠. 많으셨다고 그랬거든요. 뭐 그리고 비단 그 채색가뿐만 아니라 시 또 서. 글씨, 서, 문, 뭐, 아주 뭐. 그림 뭐 다 썼다고 해요. 어머니의 어떤 표상 같은. 예, 그렇죠.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신사임당은 익히 알고 있는. 그렇죠. 그죠? 그런 분들. 심사임당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예, 1504년에 태어나셨다고. 예. 이율곡 어머님이시고. 예, 아니 그러면은 그 남편이 또 누군지 아십니까? 남편. 이율곡 선생의 아버지. 아버지는 이원수. 이원수. 원자 숫자. 근데 이거 어떻게 소장하게 된 거예요? 저기 삼촌께서 일본하고 무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걸 구하셨다고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국민들에게 좀 알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일본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보네. 놓은 거예요? 아니 물건 놓은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거죠. 우리나라 거죠, 원래. 그러니까 찾아온 거죠. 근데 구해서 오셨다고. 아, 대단하시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께 일본으로 가 있었으니까 노산 이은상 선생께서 그죠. 발문만 보시고 이 그림을 못 보셨을 수밖에요. 그렇죠. 만약에 진품이라면 금이환양이네. 금이환양, 그렇죠. 금이환양. 근데 아까 그 신사임당은 초충도가 많고 주로 채색화가 많다고 했잖아요. 글쎄요. 근데 이 그림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신사임당의 그림으로 저는 화풍은 딱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제 채색이 없어서 그죠?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때요? 제가 봤을 때는요, 딱 두 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흐리잖아요. 신사임당님이 그날 이 아들이 굉장히 좀 속을 썩여서 조르신 것 같아요. 굉장히 밤 늦게까지 아들이 안 들어와서 걱정을 하다 보니까 그리시다가 마신 것 같아요. 흐려요, 약간. 아니지, 그래서 흐린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게 조선 때면은 역사가 몇백 년 전인 건데 그러면 이게 색깔이 많이 바랬어요. 발해가 될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꼭 판화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도 줄 정도인데 그래서 잠깐만요. 근데 이거 잘린 거 아닌가요, 혹시? 그림이? 잘린 거 같아요. 그러네요. 여기 지금 그죠? 여기 나비인데 나비가 좀 잘려버렸네. 이렇게 그리신 게 아니라 원래는 이게 하나였었는데 자르시고 여기다 글을 쓴 이게 여기서 약간 좀 그러면 요 부분은 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채색이 안 되어 있는데 그 신사임당께서 아예 채색을 하지 않고 그리신 건지 증발된 건지 아니면 그렇죠 이게 빛이 바래버린 건지 그 전문가께 한번 여쭤보고 그럴까요? 진동환 의원님 어떻게 된 걸까요? 네, 지금 출연된 그 작품은요 원래 그 수묵으로 그린 겁니다. 채색화도 잘 그렸습니다만은 수묵화도 잘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채색은 되지 않았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 나비가 이렇게 된 게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진동환 의원님.
이게 지금 나비가 잘려버린 건가요? 잘린 것으로 봐야죠. 송시열 선생하고 사임당 신부인하고는 연대 차이가 100년 이상 나거든요. 예. 그럼 같은 시대에 저기 잔이 붙은 것은 아니잖아요. 100여 년 후에 잔이 붙은 것이니까 그 당시에 벌써 나비가 잘렸던 걸로 봐야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쉽게 얘기하면 뭐 방송에서 편집당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끊어진 잎사귀, 바랜 색, 그리고 반 이상 잘려진 나비. 제작진은 당시 원본 재현을 위해 감정위원을 찾아 의논했다. 그 결과 잘려진 나비 위로 그림의 상단에 2-3cm의 여유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 원래의 그림보다 흐려진 색채. 마찬가지로 그림의 좌우에도 여유분이 있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 추정들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그림 복원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전체적으로 그림에 짙은 먹색을 입히고 현재 남아있는 사임당의 작품 속 나비를 찾아내 이 그림과 가장 비슷한 나비를 골라 복원했다. 그림은 점차 완벽한 모습을 되찾아 갔는데 이 그림을 그린 것으로 추정되는 사임당 신치. 그의 후 사임당은 당호다. 당호란 중국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을 본받는다는 뜻으로 짓게 되는데 사임당은 태임을 최고의 여성상으로 꼽아 그를 본받고자 했다. 그 결과 아들 율곡 이이를 조선 최대의 학자로 길러냈다. 어려서부터 문장, 자수, 그림에 능했던 사임당. 그는 조선 전계 화가 안견의 화풍에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더한 조선 제1의 여류 화가였다. 책 읽고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사임당은 꽃과 풀벌레 같은 주변의 사물을 관찰해 그것을 세밀하게 화폭에 담았다. 그래서 그가 그린 대상은 마치 살아 움직이듯 생생한 아름다움을 준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사임당의 풀벌레 그림을 마당에 내놓았더니 닭이 쪼아 먹으려 했을 정도라 한다. 하지만 이런 사임당의 작품에는 조선시대 남성 상위의 사회 풍조 때문에 자신의 그림임을 알리는 토선낙관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을 더한다. 율곡의 어머니, 현모 양처로서 사임당 신치. 그뿐만 아니라 사임당은 조선시대 손꼽히는 뛰어난 예술가였다. (500여 년) 전 뛰어난 예술가 사임당이 그린 이 그림이 복원됐다. 제 모습을 되찾은 나비가 금방이라도 화폭 밖으로 날아올 듯해 이 그림이 뛰어난 예술가의 작품임을 증명한다. 아무튼 이게 진품이라면 그 노산 이은상 선생님도 얼마나 좋아하실까. 지금 물론 여기 계시진 않지만 그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승에서라도 지금 보고 계시는 그럼요. 얼마나 흡족하시겠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다시 왔는데. 그렇죠. 예. 우암 송시열 선생의 발문에 보면은 난초 그림이라고 했거든요. 이게 이제 난초란 얘기인데 근데 아무리 봐도 난 같지가 않잖아요. 난 하면 우리가 이렇게 가는 잎을 주로 잎을 주로 그리잖아요. 잎하고 줄기만. 근데 이게 지금 난이라고 하기에 난 전시회 가봤더니 이런 난도 있던데요. 있어요? 예,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이게 저 종류가 많다 보니. 종류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제작진은 이게 혹시 이게 아닐 수도 있다. 꽃 같아요. 왜냐면 항상 저희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여기 난초라고 했으니까 난초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식물 도감을 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찾은 게 하나 있어요. 연구 많이 하셨네요. 저희 그 제작진 연구 많이 합니다.
원추리라는 게 있어요. 원추리. 원추리. 이 원추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지금. 요요요 좀 잎하고 보면은. 아, 진짜로요? 꽃도 그렇고, 그죠? 꽃도 그렇고. 이게 지금 원추리. 원추리 같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원추리인데 송시열 선생님이 잘 못 봐가지고 원추리라고 하지 않고 난이라고 하셨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도 다행이네요. 매출이라고 안 한 게. 다행이에요. 그래도. 그래서 이게 난인지 원추리인지 저희는 좀 원추리 같이 보이거든요. 진동환 의원님, 거기에 대한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지금 저 위에 발을 붙인 우암 선생께서 그 난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 그림에 대한 아주 참 극찬만 하셨거든요. 근데 송자대전에 보면은 그 사임단 난화발이라고 그 제목을 제를 해놨어요. 예. 근데 그 제목은 송자대전을 만든 사람, 그러니까 송시열 선생이 만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송시열 선생이 만든 것이 아니고 후대 사람이 송자대전을 만들면서 그 제를 붙인 걸로 저는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송자대전을 만든 사람은 이 그림을 보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암 선생님의 그 발문 자체만 보고 난에 대한 발이지 않겠냐 해가지고 붙인 것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그런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진품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근데 밑에 게 아니 위에는 괜찮은데요. 예. 저 나비랑 밑에가 좀 걸리긴 저는 그렇습니다. 좀 걸리거든요. 아무튼 진품이라면 획기적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저희 프로그램으로 봐서도 대단한 발견이다. 이걸 돈으로 환산을 그런 말씀을 할 수가 드리면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환산 한번 해보세요. 들어가셔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예. 나름대로 한번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시기 바라면서 참 뿌듯하시겠어요. 그 저는 삼촌을 참 칭찬해드리고 싶네요. 그죠? 예. 일본까지 가버린 걸 예. 그러니까 삼촌이 구입하신 거예요. 예, 무역을 하시면서 예. 이제 진품인 것 같아서 구입을 일단 하셨다고. 상당히 고가에 구입하셨겠어요, 그죠?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안 그것까지는 여쭤봐서. 예. 잘 모르시고. 예, 예. 자, 그럼 김병조 교수부터 보겠습니다. 1억에 대한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정말 한하게 돼가시고 예. 정말 조선 왕조를 통틀어서 최고의 그 덕망가로 꼽히시는 우암 선생님께서 예. 서평을 쓰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예. 아마 수억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예. 또 밑에 그림도 제가 보기엔 진품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1억보다도 더 많이 쓰고 싶은데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1억으로 썼는데 제가 보기에는 좁은 심증적으로는 진품인 1억으로 것 훨씬 같습니다. 올라간다. 네,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1억밖에 쓰지 않는 걸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1억 5천 아니면 2억 이렇게. 그래요? 예.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네, 1억 이상 예. 어떻게 할까요? 예, 1억 5천? 1억 5천. 뭐 사실 2억 정도도 간다고 또 그럼 봐야 2억? 되는데. 네, 2억. 2억으로 했습니다. 2억으로 네, 결정. 예. 왜냐면은요, 왠지 제가 또 그림 앞에 가니까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지는 걸 전 느껴요. 여자의 육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남자 갖고 뭐 바람을 펴야 여자 육감이 맞는 게 아니고 이럴 때 왔을 때도 뭔지 모르게 이렇게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예. 진짜라는 명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네. 제가 말이죠. 저 지난번에 현초 선생님의 그림을 갖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그게 진품인 줄 알고 딱 감정을 한 결과 현초 선생님께 아니라 현초가 아니라 잡초가 됐어요. 5만 원을 제가 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충격에 아직까지 못 벗어나고 있는데 진짜로 진품이라면 저는 한 2, 3억인데 아쉽게도 아닌 김현기 씨는 지난번에 그 본인 소장품 갖고 나왔다가 본인의 그 사적 감정이 좀 개입이 돼 있으니까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본인 걸 한번 그런 눈으로 보고 나니까 이제 다른 것도 자꾸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일단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의심의 눈은 필요하죠. 감정하는 데 있어서. 자, 의뢰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억. 1억은 그럼 삼촌이 1억을 써라. 예, 삼촌께서. 삼촌께서 그렇게 예, 말씀하셨어요. 예. 그 정도의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 그럼 삼촌도 이걸 구입하실 때 진품이라고 알고 사시고 그 가치를 충분히 알고 사셨다. 그런 것인 것 말씀드릴 수가 같아요. 있겠네요, 그죠? 예. 자, 의뢰인께서 1억을 쓰시는 것도 참 드문 일이에요.
이래저래 참 궁금합니다. 과연 진품인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만일 진품이라면 대단합니다. 네. 이 발문은 우암 송시열 선생의 문집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발문을 썼노라고. 바로 그 발문, 이런 걸 썼다고 하는 그 발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이 발문에서 얘기하는 그림이 바로 이 신사임당 그림인데, 자, 이 작품의 최종 감정가를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감정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선 진품인지 아닌지가 궁금하시죠? 자, 진품 같습니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초반품과 1억 3,500. 아니요, 틀려도 기분이 좋아요. 야, 예. 야, 제가 1억 3,500이 나왔기 때문에. 1억 3천. 아니요. 김병조 교수가 1억 하셨고, 네. 장병희 씨가 1억 5천 하려다가 2억으로 바꿨기 때문에 1억 5천 하셨어요. 눈에다가 힘을 안 줬으면 제가 1억 5천을 써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아까 속 시원하게 2억 잘하셨어요. 예. 아니 근데요, 김영기 씨는 잠시 주무시고 계세요. 틀려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그렇죠? 예. 네. 저희도 이렇게 좋은 작품을 네. 보는 게 훨씬 더 기분이 좋지. 이게 만약 위작 같으면 또 그러잖아요. 아, 정말로. 진품인가 봐요. 예. 자, 진동환 의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작품 자체가 진본이 맞습니다. 예. 후에 우암 선생의 발문이 없이 그림만 있다고 보더라도 진본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만 딱 봐도 신사임당의 진본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임당 그림의 특징이 있는데요. 우선 그림을 그릴 적에 그 하늘 부분하고 땅 부분을 갖다가 2등분을 합니다. 근데 땅 부분을 그 밑쪽으로 상당히 얇게 그 땅이 차지하는 부분을 한 4분의 1 내지 3분의 1 정도로 주고, 위에 공간을, 그러니까 하늘 부분이죠. 그 부분을 좀 높이 좀 많이 주거든요. 그러고 그 땅을 이제 그려 넣죠. 지금도 그 그림은 그런 상태로 돼 있을 겁니다. 예. 그 위에 이제 풀이 또는 난이 나오던 그런 그 생물을 그 잡초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을 이제 올려놓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초충도 또는 그 꽃과 나비 이런 거라도 항상 그 나비나 벌 또는 그 밑에 또 여치나 방앗개비 또 개구리 이런 것을 안 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그림이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죠. 참 다행히도 그 이은상 선생님이 그렇게 애타게 참 찾고 고대하던 그림이 이제서 한국에 돌아왔다는 것은 참 우리의 큰 행운이라고 봐야죠. 예. 그런데 지금 이 가격은 실제로 거래되는 것이 사임당 그림에 가끔 있습니다, 현재도. 근데 그것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참작해야 하고 이래서 사실은 한 2억 이렇게 매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조금 참작하고 상태도 조금 감안하고 이래서 1억 5천을 매기려 하다가 10% 감했습니다. 그래서 1억 3,500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김선호 의원님,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글도 물론 좋지만 그 내용도 아주 기가 막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로는 문장을 쓰려면은 그 보이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천지 자연이라든지 오행의 원기라든지 이런 거부터 이제 쓰시는데 저기도 바로 그 원기란 말이 나옵니다. 사임당의 인품이 그냥 범속하게 태어난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드님도 그렇게 훌륭하게 뒀다 그런 말이 나오고요. 우암 선생이 끝에 경자를 공경경자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암 선생도 최대한의 경의를 표한 겁니다. 삼촌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좀 전해주세요. 전해주시고 정말 고마운 분이잖아요. 오늘 저희를 뿌듯하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TV쇼 진품명품 다음 의뢰인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그 옛날 벼슬을 임명하기 위한 임금의 명령인 교지. 누렇게 바랜 종이가
지나온 세월의 흔적을 그대로 담고 있는 듯한데 천차만별인 교지의 가치. 과연 무엇이 교지의 가치를 결정하는가? 이 교지가 하사되던 그때 그 장소로 돌아가 보자. 자, 이번 의뢰품은 상당히 그 낡은 예. 교지가 한 점 의뢰됐는데 교지가 뭔지 아세요? 교지요. 교지라 그러면은 그 임명장 뭐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주워 들은 거는 좀 많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벼슬 내리는 문서니까 발령장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조선 말에 벼슬한 집안의 후손들 댁에 가보면 이 교지가 수십 장씩 있는 게 진짜로요. 다 있겠네요. 왜냐하면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이렇게 막 부임해 다닐 때마다 교지가 내려지니까 많은 집안들도 혹시 교지 있는 댁 있어요? 아, 있어요? 뭐 몇 장쯤 있어요? 한 장. 저는 저기 어릴 적에 통지서는 많이 받았습니다. 어머님 모시고 와라. 어머님 모시고 와라. 네. 저희 집에 또 교지 한 장 없어요? 자, 아무튼 교지, 교지를 갖고 나오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지. 교지. 최반. 위. 최반을 어떤 직책으로 삼는다. 삼을 위. 이게 통대부인데 통자가 들어가는 대부가 통운대부가 있고 통정대부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아마 훈이나 정자가 빠진 것 같고 대부, 행. 뭐가 빠진지 아세요? 그거 알려고 나오셨죠? 그건 알려고 나오셨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건 밝을 소자인 것 같고 소격. 이게 원래 소격 이게 아마 소자 같아요. 원래 소격사라는 그 부서가 있었거든요. 소격서. 그래요? 소격서. 소격서라고 들어봤어요? 우리 못 들어봤나? 아마 김선원 의원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소격서라고 치고 소격서령. 영자라. 소격서의 그 프레지던트. 소격서의 왕초. 근데 왕초자. 근데 저 행은 저걸 모은. 이 행은 이게 이제 정일품은 정승이고 종일품은 좌찬성이고 정이품은 판서이고 종이품은 참판이고 정삼품은 이제 그 참인데 그러니까 정일품은 대광보국 숭록대부라고 하고 종일품은 숭경대부라고 하고 정이품은 자헌대부라고 하고 잘못 오셨어요. 이쪽 자리가 아니세요. 여기 좀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설명 좀 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거기서 하세요. 그 이제 행은 그러니까 이제 말 잘 안 되죠. 예를 들면 이제 통정대부가 정삼품인데 소격서의 령이 아마 그 밑에 급인가 봐요. 3품이 아니고 아마 4품이나 5품쯤 되나 봐요. 그럴 때는 행이라고 하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여기가 통정대부인데 만약에 참판을 했다. 참판은 종 2품이니까. 여기는 3품인데 직책은 3품인 경우에는 수라고 써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행수법이라고 행수법이라고. 자신의 품계보다도 낮게 품계보다 낮은 벼슬로 가면 행을 쓰고 자신의 품계보다 높은 벼슬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예를 들어서 차장급인데 뭐 국장 대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쉽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빠진 걸 한번 여쭤볼게요. 김선원 의원님, 여기 뭐가 빠졌을까요? 통정 혹은 통훈? 이제 감정가의 눈이 이제 그런 때 필요한데요. 그렇죠. 그렇죠. 통자 밑에 그 바스러진 종이에 보면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위에요. 그러니까 김병조 선생 말씀대로 거기 이제 정사정자나 그렇다면 가르칠 훈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정사정자는 한일자를 써야지 첫택이 한일자를 써야지 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르칠 훈자로 봐야 됩니다. 통훈대부. 당하관. 정삼품 당하관. 그다음에 빠진 거 통훈대부 행. 소격서. 다음에 빠진 게 이게 서자입니다. 소격서가 뭐 어떤 기관이에요? 우리네 전통이 보존돼 있는 곳 종로구 삼청동길. 그 길가 파출소 옆에는 눈여겨보지 않으면 잘 띄지 않는 표지판이 하나 있다. 표지판은 이곳이 조선시대 소격서 터임을 알려주고 있는데 경복궁 밖에 위치한 소격서는 도교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관청이었다.
조선의 학자 성인의 문집 용제총화를 보면 서격서 태일전에는 칠성과 여러 별자리를 모시고 삼청전에는 옥황상제 등 10여 위를 모셨으며 그 나머지의 단에는 수백 위의 신의를 모셨다라는 기록을 볼 수 있는데, 고려 때 세워진 서격전은 해와 달, 별을 나타내는 삼청, 태청, 옥청의 제를 올리는 것. 제를 올림으로써 병을 고치게 하고 비를 내리게 기원하는 등 국가의 태평과 안녕을 빌었다. 조선 왕조 세조는 그 이름을 서격서로 바꾸고 영 1명, 별제 2명 등 15명의 관원을 두어 관리했다. 하지만 조선의 건국 통치 이념은 유교. 그래서 많은 유신들은 국가 통치 이념에 어긋난다며 서격서 폐지를 주장했는데, 결국 중종 때에 와서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 사료들의 강경한 요청에 의해 서격서는 폐지되고 만다. 이런 서격서의 령을 지낸 최반은 전주 최씨 판서공파 명망가의 출신이다. 모험을 받아 외적을 전전할 때도 홍수로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개인 재산을 털어 백성을 구했던 그였다. 오래전 그가 받은 교지를 그 본 모습으로 복원해 보면 정삼품 통운대부 최반은 오늘 의뢰된 교지를 받고 이 서격서의 관원으로 임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거기는 소격서입니다. 예조의 산하 기관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령자라. 령이란 말은 그게 소격서의 가장 우두머리를 우두머리다. 예.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근데 소격서령은 종 5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높은 그 관장이 종 5품. 예, 그렇기 때문에 위에 행자를 쓴 거죠. 예. 근데 이게 여기 성화 같아요. 예? 성화. 아니, 꼭 연자 같은데 성자예요? 예, 해년자같이 생겼는데 예. 이게 아마 초로 쓰면 아마 그 성화. 성화. 성화? 근데 이 성화라는 연호가 상당히 오래된 연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연대까지 알아보죠, 뭐. 예. 성화 23년 5월 15일인데 15일. 성화 23년이 연대가 어떻게 됩니까? 예, 세조 예. 18년입니다. 세조 18년? 예. 그리고 그 세조라면은 태정태세 한번 해봐요. 태정태세 문단세. 예. 고세. 고세. 예. 일곱 번째 태정태세 문단세의 그 세조. 예. 조선조 초기죠, 그러니까. 초기. 1487년입니다. 야. 예. 의뢰인이 아주 오래됐다는 걸 지금 좋아하시는 걸 보니까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최자 반자 이 어른이 집안 어른이신가 봐요. 그렇죠. 15대조이십니다. 이야. 관양은 어디십니까? 전주입니다. 아, 전주 출신. 15대 조부가 그러니까 최자 반자 그렇죠. 이 어른이시고 이 부분은 아마 이걸 아마 이렇게 말아가지고 집에서 보관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되게 그렇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제가- 부분이 이렇게 말려 있는 상태에서 쥐가 파먹었든지 아마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잘려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500년의 세월 동안 그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보관 그 옛날 시골이니까 그 보관 상태가 이렇게 기중은 임명장인 줄 몰랐죠.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보관을 잘 해주셨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참고로 그동안 교지가 저희 프로그램에 여러 번 나왔었어요. 네, 예. 평균 얼마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까, 감정가가? 근데 이게 연대에 따라서 않았죠? 제가 볼 때는 평균 한 10만 원, 15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진짜인데요? 예. 진짜인데. 진짜. 예. 근데 이게 연대에 따라서도 또 많이 틀리지 왜냐하면 않을까요? 교지는 일단은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시지만 수적으로 많습니다. 많아서 일단은 감정가가 그동안은 그렇게 나왔는데 네. 이 교지는 500년이 넘었어요, 지금. 그걸 참고로 하셔서 이제 추정가를 쓰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냥 대충 이렇게 쫙 나오는데요. 장경희 씨는 더 헛갈리시나 봐요. 조금 전에 10만 원 얘기해놓고 지금 500년 넘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예. 아무튼 500년이란 역사가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존을 잘했다는 것은 상당히 좀 대단한 일이에요. 아까 우리 그 아나운서님이 여기 뭐 쥐가 파먹은 거 아닌가 이랬는데 이건 절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난 이거 혹시 종이가 너무 오래돼서 조금 이렇게 그 쥐도 수준 높은 쥐예요. 했는데 아무튼 참 대단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보관했다는 게. 각자 추정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쇼가 없는 날 장정희 씨가 1,0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장정희 씨부터 배경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몇백 년, 몇십 년도 사실 집에서 관리하기도 힘드는데 하물며 몇백 년을 저렇게 잘 보존해 왔다는 거. 저는 상당히 이렇게 점수를 주고 싶어요. 예. 김영기 씨는 아까 뭐 66 하더니 이번에 또 770만 원? 770. 이거 확실합니다. 이번에 감이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정훈 씨께서 힌트를 주셨잖아요. 보통 10만 원. 조선왕조 50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쫙 봤을 때 느낌 2배 정도 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1,000만 원인데 왜 770이면은 저기 지금 파먹었거든요. 쥐가. 저게 깎인 거예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해드려야 되니까 저게 한 200, 한 50, 한 300만 원어치 갉아먹은 거예요, 쥐가. 그러니까 여기 훈자고 저게 서자를 300만 원어치 지금 날라간 거거든요. 훈자고 서자를. 그리고 뭐 70만 원은 뭐 다 아시겠지만 뭐 부가세, 세금 잘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770 정도가 그래서 되지 않겠나. 770. 네. 김병조 씨는 500만 원 제시하셨나요? 예, 저는 그 성화 연간에 나온 그 교지는 참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뭐 숭정연호를 쓰는 교지는 상당히 많은데 조선조 초기 그 교지라서 상당히 높게 평가할 수가 있겠는데 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 선생님께서 잡수신 관계로 그래서 그거 이제 만약에 완벽한 그런 작품이었다면 제품이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을 써서 그런 그 글이었다면 더 높게 책정할 수 있을 텐데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죄송합니다만은 500만 원. 알겠습니다. 주었습니다. 자, 의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볼게요. 보여주시죠. 600만 원. 자, 이 교지인데 그동안 교지가 여러 번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지는 오래됐습니다. 의뢰인의 15대 조부 되시는 최자, 반자 저 어르신께서 직접 받으신 걸로 추정되는 교지입니다. 최종 감정가를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아주 오래된 교지입니다. 감정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만단위 통과. 10만 원이 통과. 700. 김영기 씨 770. 예, 감사합니다. 야, 이거 느낌이래요. 근데 김영기 씨가 부가세를 안 붙였으면 인형 2개 받는 거예요. 야, 이거 맞네요. 그죠? 그 정도. 야, 이거 진짜. 자, 아무튼 700만 원 같으면 교지로는 상당히 고가거든요. 자, 이 교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선원 의원님. 임진왜란 그 이전의 문서는 대단히 귀합니다. 이 그 교지도 역시 그 임난 이전 오래전의 그 교지이기 때문에 대단히 귀한 그런 교지인데 아쉽게도 글자가 안 보이는 글자가 있어서 조금 좀 낮게 책정이 됐습니다. 저 어른의 그 비문이 지금부터 한 100년 이상, 100년 좀 넘게 그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비문을 보니까 그 생존 연대가 안 나와요. 그런 걸로 봐서 저 어른이 언제 낳고 언제 돌아가신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화 저 연간에 저 어른이 통훈대부 소격서령을 지냈다고 하는 거 그것은 이제 분명한 사실이 됐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까 우리 그 보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그래서 저는 박물관 같은 데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없을란가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가서 보고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지금 그렇죠. 자, 이제 박물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국의 박물관장 여러분 이 교지를 우리 박물관에 꼭 유치하겠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연락을 저희 진품명품 앞으로 주시면은 의뢰인하고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항상 가서 또 보실 수도 있고, 그죠? 왜냐하면 집에 말아두는 게 그것도 위험한 것이 손님 올 때마다 피웠다가 또 말았다가 하면 자꾸 또 해진단 말이에요. 뿌듯하시겠고 앞으로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V쇼 진품명품 오늘의 마지막 의뢰인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동물 모양의 도자기 한 점. 얼굴과 목 부분에 뚫려있는 작은 구멍과 표면에 보이는 울퉁불퉁한 모양만으로는 이 작품의 용도와 생김새를 한눈에 알아보기 힘든데 앞뒤 좌우를 꼼꼼히 살펴봐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동물의 정체. 이 특이한 모양을 지닌 도자기의 가치는 얼마일까? 자, TV쇼 진품명품 오늘의 마지막 의뢰품은 입니다. 네. 이게 근데 인지? 인지? 네. 이제 우리가 좀 봅시다. 네. 네. 뭐 같습니까? 이거요? 같습니까? 저 요쪽 어느 쪽 같습니까?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요. 저거네 불독이에요. 이거예요? 네. 월. 그건데요? 근데 지금 요렇게 하면 요렇게 아니야. 네. 어떻게 보면 강아지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호랑이. 여기 지금 턱이 쳐졌잖아요. 여기 지금 보이시잖아요. 턱이 이렇게 쳐졌잖아요. 이렇게. 아, 요거. 예, 여기서부터 요거. 아, 여기서부터. 아유, 손 닿지 마. 예. 여기서 의뢰인은 뭔지 아세요? 뭐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호랑이 같은데. 호랑이요? 호랑이? 이게 호랑이라면 싸우고 많이 맞은 상태의 호랑인데요? 해태라는 그 해태. 해태. 그죠? 나도 잠시 그 생각했어요. 저도 혜태 그림 생각했어요. 같은 이죠? 그 동물 같지 않아요? 해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혜태. 왜냐면 해태. 이게 이제 옛날에 만든 거니까. 꼬리를 보면 개네. 그 꼬리가 또 이렇게 꼬리가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길어요. 일단 그러면 우리끼리 한번 결론을 내린다면 호랑이나 견과 중에서 어느 쪽으로 할까요? 해태. 세 가지 중에서. 해태. 호랑이? 호랑이도 아니에요. 살쾡인가요? 호랑이도 아니고 살쾡이 치고는 인상이 너무 좋고 네. 그렇다고 불독도 불독도 아니고 그죠? 네. 호랑이? 호랑이? 의뢰인이 호랑이라고 하니까 호랑이로 갑시다. 호랑이로 가죠 뭐. 호랑이? 네. 가만, 그럼 이상훈 의원님 호랑이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글쎄 호랑이로 보기에는 좀 그런 것 같네요. 그러면 이상훈 의원님은 뭘로 보실 거예요? 저는 그 해태 쪽에 가깝지 않은가? 해태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 턱 밑에 보게 되면 네. 그 턱 밑에 이렇게 뭐가 있습니다. 예, 그 뭐 달려 있죠. 이렇게. 예. 거기 아마 그 해태에는 이제 그런 게 달려 있거든요. 이제 수염 같이. 예, 그래서 해태로 보는 게 제일 가까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 그럼 제가 해태로 볼게요. 해태. 자, 해태로 보고 이게 백자입니까? 청자입니까? 전 청자같이 보이는데. 청자 같은데요? 고려청자. 청자로 봐야겠죠? 청자. 청자예요? 의뢰인도 청자로 보세요? 숙자? 영자? 청자, 이상훈 의원님 청자로 볼까요? 아닙니다. 그 백자입니다. 백자예요? 백자요? 예. 오늘 교감대가 잘 형성이 되죠. 테토는 테토인데 백자의 테토인데 그 유약이 약간 푸른 그 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백자입니다. 아, 백자예요? 아, 백자래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등에 구멍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요. 진짜 구멍이 있어요. 일로 숨 그래서 쉬나? 아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것이 무엇일까? 아니 그리고 이것이 무엇일까? 아니 등어리만 퀴즈입니까, 그게? 등어리에만 그게 퀴즈입니까? 상품 없는 퀴즈. 아니 등어리만 없는 아니 퀴즈. 잠깐만요. 등어리만 지금 구멍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요 입 아, 여기 주둥이. 앞에도 주둥이도 있네. 구멍이 나 있어요. 지금 두 개가 연결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무엇인공? 연적. 연적? 연적. 연적? 그 저 물방울 떨어뜨리는 거. 그 글 쓸 때? 영어로 먹갈 때. 워터 드로퍼. 물방울 똑똑똑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기 붓고 씻을 때 옳지. 물 같은 거 서해 같은 거 쓸 때 그거 같아. 물로 하는 연적이란 말이죠. 연적. 물을 많이 떨어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뻥뻥 떨어져. 제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어떤 그런 혜택, 그런 상징을 의미했다면, 저기에다 향이나 이렇게 꽂아가지고, 말된다. 이렇게, 향꽂이. 거지로. 뭐, 제사, 뭔가 그런 걸 했었을 것 같아요. 조상을 지켜줄 수 여기다 향을 있는 꽂아가지고. 거. 의뢰인 향 꽂아봤어요? 안 꼽아주면. 아니 가만있어 봐. 근데 향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에요? 지금 향이? 향 정도 규격이에요. 규격. 규격이 딱 그래요? 그 정도 됩니다. 규격은. 아니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여기 규격은 국제 표준 규격이에요. 딱 향 들어갈 만한. 그러면 여기 주둥이라고 그러나? 네, 주둥이에도 지금 여기가 좀 향이 들어갈 수 있고 주둥이도 거기다 딱 향 향을 들어갈 꽂나? 정도. 거기다 향을 꽂아요? 그러면? 뭐 향이 아마 일로 나오나 봐. 이쪽으로. 근데 제가 앞에도 있네요, 하나만 진짜. 있으면 향꽂이라고 하겠는데 그죠? 앞뒤로 있는 걸로 봐서는 연적이라는 것이 더 설득력이 연적이요. 그죠? 왜냐면 여기다 향을 꽂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안 되지.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뭐 그런 각도로 담배를 피워서 뭐 연기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연적으로 생각하세요, 의뢰인도? 잘 모르겠는데. 연적 같으면 상당히 고가인데. 그렇습니까? 그렇죠. 문방구류잖아요. 문방구류는 가만있어 봐요. 그럼 이게 물을 넣어야 된다면은 물을 어떻게 넣습니까?
이게 왜 두 개가 있는가 하면 연적이라면 구멍에 하나만 있으면 물 안 들어가죠. 넣어도.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들고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물방울 떨어뜨릴 때 이걸 이제 이걸 손으로 놨다 놨다. 그래서 그렇죠. 막은 물이 안 나와. 그렇죠. 빡 떼어버리 뻥 이렇게 나와. 그러면은 자기가 마음대로 두 방울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면 이걸 다 조절할 수 그렇죠. 있고. 이게 연적이라면 요 등에 있는 구멍 있잖아요. 요걸 손으로 이렇게 막았다가 떼면은 똑똑 떨어지겠죠. 근데요. 아마 그렇게. 저게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요. 그 집안은 정말 좀 사셨던 집안이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보통 이렇게 집안이에요. 그렇죠. 선비집 이렇게 붓으로 그냥 물 해가지고 하셨을 텐데. 아니 그동안 야, 연적을 뭐 이것저것 많이 봤어요. 네. 연적을 봤는데 저는 이런 동물로 해서 연적은 사실 저도 이런 연적은 처음 봤어요. 연적이라면은 처음 연적이 봤어요. 특이한 게 많았거든요. 복숭아 모양도 그렇죠, 있었고 그렇죠. 뭐 아주 자극과 앙증맞은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이런 모양은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진짜. 의린도 처음 봤죠. 예. 그리고 이제 원래 호랑이가 액을 쫓는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땅에 묻기도 하고 또 이제 집안에 이렇게 두면 그 액은 나가노라라. 나가노라라.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선배님. 나가노라라 그거 진짜 오랜만에 한번 해보세요. 나가노라라. 야 추억 속에 야 정말 박수 한번. 이거 잠깐 오랜만에 들으니까. 진짜 선배님. 그러니까 이거를 동물로 택했던 거는 액을 쫓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귀신 같은 걸 쫓는 의미에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호환마마 뭐 그런 거. 그래,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도자기로서의 작품성을 한번 봅시다. 전체적인 균형 같은 건 어때요? 저는 참 잘 만들었어요. 잘 빠졌어요. 잘 만들었죠? 예. 요런 부분도 일부러 아마 이렇게 너무 이뻐요. 등 쪽도 이렇게 그죠? 이렇게 꼭 무슨 색깔이. 그다음에 바닥 보면은 여기는 유약이 안 묻었네. 여기는 하얗게 그냥 아래 뿔이라서 그런가요? 아니 그동안 제가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뭐 백자니 뭐니 고르자기 밑에는 다 안 묻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색깔이 보니까 변을 지금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병주 교수 말대로 아랫돌이니까 유약을 많이 묻어 닦았겠지. 아니야 글쎄 아무튼 요 부분은 유약이 없어요. 그냥 깨끗하게 있고. 백변을 보셨나? 전체적으로는 아무튼 조화가 잘 돼 있는 그런 연적이라고 하죠, 뭐 연적이라고. 어떻게 소장하게 되신 거예요? 아버님이 대대로 물려주시는 건데요. 아버님이 물려받으셨다? 할아버지한테 또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지금 사시는 곳은 어디? 원래 고향은? 저는 부여에서 왔어요. 부여? 부여에서? 근데 이게 추정이 몇 년 전 건지를. 그럼 우리가 추정해봐야지. 저는 한 300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조선 왕조 500년이라 그랬으니까 한 300, 400년, 500년 그 안에 날. 김병재 교수는 300년까지는 안 보시는 분위기인데.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럼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각자 추정가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재 교수는 또 왜 이러십니까? 10만 원을 쓰신 걸 보니까 아마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다.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아까 여기서 표정이 그렇더라고요. 오래된 것 같지 않고 그 연적인 것 같은데 뭐 구도라든지 아름다운데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저는 저거를 보면서 처음 봤어요. 그리고 저것이 연적이라고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릴 때는 사실은 집안이 뭐 대단한 집안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있는 집안 뭐 배운 집안 뭐 여러 가지가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 저는 조선 때라면 이게 오래됐을 것 같고 진짜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까 전에 그 진동만 위원님께서요. 저희 백제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동만 의원님은 백제란 말씀 안 하시고 이상문 의원님 아마. 그랬나요? 참 이상한 양반이네. 제가 왔다 갔다. 근데 제가 분명히 봤을 땐 그게 백제라면 굉장히 값어치가 있고요. 제가 예전에 진품명품 프로를 딱 봤는데 그 연적, 이 문방에 쓰이는 그 종류는 저거보다 사이즈가 좀 컸어요. 그게 한 3천만 원인가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시간에 연적이 2천, 3천 나온 경우는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저 정도 지금 사이즈고 저 귀엽고 그러면 한 2천만 원인데 뭐 한 200만 원 뭐 또 부가세 뭐 살짝. 왜냐하면 이게 2,5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2,200
이게 걸치고 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네. 두 분은 이제 꽤 오래됐다. 네. 그다음에 김병조 교수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과연 어느 쪽이 눈이 더 정확한지 잠시 후에 이제 밝혀질 겁니다. 자, 의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꽤 오래된 걸로 보이는데 또 오래된 것 같지 않다는 견해도 있어서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추정가, 감정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최종 감정가입니다. 자, 감정가가 1000단위 통과, 10,000단위 통과, 10만 단위 통과, 2,200! 2,200! 와, 2,200! 네, 놀랐죠? 네, 축하드립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진짜요? 아니, 자, 이쪽에 인형 두 개. 예. 야, 이거 어떻게 자, 돼요? 일단 김현기 씨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맞췄으니까. 제가 방송 데뷔한 지 9년 됐는데 이런 기쁨은 처음입니다. 야, 제가 정말 개그맨 된 것만큼 지금 기분해요. 야,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져 맞죠? 그러게. 이번에는 부가세 포함시키는 바람에 정확하게 맞추게 됐는데. 예. 자,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문 의원님. 네. 우선 연적이 그 동물 형체로 생겨 있는 연적은 상당히 값이 높게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보통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은 보통 나오죠. 네. 이제 저 연적은 시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17세기 지금부터 약 한 400년 정도. 와. 그 정도 된 아마 해태 연적으로 봐야 되겠죠. 해태는 이제 우리 생활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 십이선악을 판단하는 그러한 상상의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광화문 앞에도 보면 해태가 이래 있죠. 특히 이제 화재나 재앙을 아주 물리치는 시수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네. 백자라고 하셨는데 빛깔은 청자 빛깔이 나잖아요. 백자입니다. 백자 빛깔이 제대로 났으면 더 올라갈까요? 물론이죠. 저게 이제 관유에서 만드는 아주 유백색의 백자라면은 뭐 수천만 원, 거의 뭐 억대로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백자는 지방류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색깔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까 바닥에 유약이 없는 부분. 유약이 안 발려 있다고 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진품과 가품을 가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그 부분이 산화가져 있는데 저러한 것은 인공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산화된 것이 감정에는 상당히 도움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2,200이라는 고가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나올 줄 아셨나요? 몰랐죠. 이제 갖고 가실 때는 부여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야말로 저희가 포장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파손되지 않도록 잘해서 갖고 가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에는 자수 그림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인 자수 그림. 그런데 이 자수는 세상 그 어떤 자수보다 정성이 많이 들어간 그림입니다. 바로 어머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수는 어머니가 태어나지도 않은 저를 위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겐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물건입니다. 어머니는 젊어서부터 자수를 배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적 기억 속의 어머니는 늘 자수를 하고 계셨습니다. 꽃이며 나비, 나무 이런 것들이 어머니의 손끝에서 만들어지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임신하셨을 때 이 술을 놓으셨다 합니다. 제가 태어나 소나무 향기처럼 좋은 향기와 오래오래 푸르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천년을 산다는 십장생의 학처럼 태어날 아기가 건강하길 바라면서, 그런 어머니의 소망이 담겨서일까요?
전 지금까지 큰 병치레 없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머니의 정성과 보살핌 덕분이었습니다. 그 한없는 사랑으로 철없던 개구쟁이 꼬마는 의젓한 소년으로, 의젓한 소년은 군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군복무를 마치고 이제 한 가정을 꾸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될 나이가 되고 보니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비로소 이해되는 것만 같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그런 사랑을 100분의 1도 생각을 하진 못하지만 그때 어머니께서 그걸 뜨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으리라는 건 제가 짐작은 가요. 어머니께서 늘 저에게 해주시는 거를 보면. 이제는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두워져 자수를 놓지 못하게 된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더합니다. 어머니는 자식의 건강을 빌면서 이 자수를 놓으셨는데 전 어머니를 위해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저 소원이 있다면 옛글에서 본 것처럼 이 학이 살아 날갯짓을 하는 그때가 돼야 비로소 어머니가 늙어 가셨으면 하는 마음뿐. 어머니, 아들은 바랍니다. 어머니가 놓으셨던 이 자수의 소나무와 학처럼 언제나 건강하시길. 자, 오늘 시호감정단 최종 결과를 살펴보면 김형기 씨가 인형 3개 받으셔서 네. 우승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야! 어머니! 이거 네, 갖다 드릴게요. 야,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나온 연적을 보면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뭘 많이 하다 보니까 실제로 편지도 잘 안 쓰고 글 쓸 기회가 별로 없어서 그야말로 그 악필인 분이 참 많습니다. 특히 그 학생들 보면은 저희가 어릴 때는 뭐 펜 글씨도 해보고 뭐 이래가지고 글을 좀 쓸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특히 자녀들한테 글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나타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꼭 무슨 붓글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글 쓰는 것은 너무 컴퓨터에만 의존하지 말고 예쁜 글을 쓸 수 있도록 그런 가르침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TV쇼 진품명품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